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뒤늦게 정신 차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1조 원 넘게 하였으나 오후장에서는 미결제 약정을 모두 거둬들였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증시 또한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 변동성은 거의 살리지 않으면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조심스럽게 옵션 만기를 보냈지만 상품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으윽 소리 나는 손절매가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시장 변화가 무엇을 의미한지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내용을 미리 본장 개장 전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고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한 자리가 목요일이 저가선을 깬지라 풋옵션이 롤링 다운이 일어나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일 장마감 1시간 남겨두고 TSMC 이슈로 급하게 선물을 당겨 올린 것을 감안한다면 갭 다운 위치는 뭐 그렇게까지 큰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 바로 풋옵션이 롤링 다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개장과 함께 1,500억가량 선물 매도를 하면서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었죠. 9시 30분까지도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규모를 3천억도 채우지 않았어요. 보통 그날 하락을 하겠다라고 하면 9시 30분까지 최소 5천억에서 한 1조는 때려버리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 7월 17일 이후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기존 주도주였던 SK하이닉스를 빠르게 그리고 대량으로 매도한 과정 속에서도 파생 시장에서는 강력한 숏을 쌓지 않았던 것과 그런 유사한 움직임이에요. 자, 그런데 9시 35분 시장이 더 이상 반등하지 못하자 풋옵션 롤링 다운이 시작됐어요. 외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선물 매도를 빠르게 늘려가게 됐습니다.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단 레인지를 워낙 넉넉하게 잡아둔 탓에 풋 클래스의 롤링 다운 대신 콜 클래스만 롤링 다운해서 델타를 맞췄다면 오늘은 결국 항복을 하면서 상단 레인지도 400으로 그리고 하단 레인지도 375선으로 내렸는데 하단 레인지를 내리는 이 롤링 다운 해지를 하자 풋 클래스의 변동성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V코스피 지수는 일시적으로 18포인트를 찍기도 했어요. 다행히 오후 1시 15분 383.45포인트 저점을 기록한 선물시장은 이후 스트레이트 반등을 해서 386선에 도달해서 마감했는데 이때 지수가 반등을 한 것은 선물시장에서의 항복이 나타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빠르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장중 한때 선물 미결제 약정은 9,000계약가량 증가했는데 점심시간 이후로 장중 증가했던 미결제 약정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외국인들이 1조 원 넘는 선물 매도를 한 것은 추세적 선물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해지 차원에서 선물 매도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인들은 옵션 시장에서 수요일 이후로 계속해서 합성 선물 매도를 쌓고 있는데 단순히 방향성 합성 선물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칼라 스프레드,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닫아놓는 목적에서 콜을 팔고 아래쪽 풋을 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아쉽게도 삼성전자를 약 2,500억가량 매도를 했는데 SK하이닉스도 함께 1,000억 넘게 매도를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안 팔고 SK하이닉스 위주로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시총 1등 삼성전자를 더 크게 매도하면서 야, 이거 반도체 조정이 시작인지 막차인지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이른바 썩어도 준치를 고려하면 AI 내러티브에 대한 매수세는 언제든지 들어올 것인데 3분기에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기타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투자자들은 시장이 밀릴 때 삼성전자를 매도한 대신 SK하이닉스만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 조정이 시작이다. 그리고 하반기를 안 좋게 본다. 그러면 인덱스 전체를 그냥 까는 것이 될 수 있죠. 여하튼 오늘 외국인들은 4천억 넘는 현물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도 더 많은 매도를 했다. 이런 것들도 불편한 부분이에요. 프로그램 매매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베이시스가 그렇게까지 눌리지는 않으면서 차익 매도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수요일과 목요일에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오늘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오지 않은 것은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이러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파생 시장에서만큼은
소극적으로 시장 대응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나스닥 메가캡이 고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이지 전체 시장이 막 부러지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시장은 애당초 그 에퀴라고 하죠. 그 월드 인덱스 대비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지수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숏을 잡을 필요는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옵션 시장 좀 더 보면 8월물 상단 레인지가 지금 400포인트까지 내려왔고 하단 레인지 또한 375선까지 내려왔는데 우리 시장 변동성이 지금 17포인트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글로벌 변동성도 이제 16포인트 내외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젊은 MG 트레이더들이 아주 신나게 돈을 벌 수 있는 장세가 시작된 것 같아요. 5장에 기록된 선물 383.45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높아진 변동성답게 기술적 매매가 잘 통하는 그런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당장 다음 주에는 굵직한 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줄지어 있죠.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제법 큰 갭으로 시가를 맞이할 것이 예상되는지라 숏감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익스포저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다운 출발 후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추가 하락도 나오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그냥 바닥에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죽이면서 만기를 마무리했어요. 유럽 증시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일부 보안 솔루션이 오류로 인해서 항공사나 호텔 등 여행 레저 관련주가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비슷한 기술적 이유로 런던 증권거래소가 4시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는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이번 미국과 유럽 옵션 만기 특징은 전형적인 디지털 옵션 결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지털 옵션이란 것은 이 가격이 구간 또는 시간이 구간에서 마치 전등이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럽 증시는 오늘까지 하락으로 사실상 이번 만기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더 길게 본다면 2분기 이후로도 계속 제자리예요. 따라서 이번 주에 지수가 한 주간 사실상 마이너스 4% 넘는 스트레이트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지수의 움직임에 비해서 얼마 오르지 못했죠. 자, 한 주 단위로 한번 볼게요. 이번은 그 7월물 옵션 만기를요. 만기가 아니, 그러니까 7월물 옵션 전체를 한 주 단위로 보면 지수가 일정 구간 위로 올라가면 스위치 딱 온. 그렇게 해서 디지털 옵션 발동시켰다가 맨 마지막 주에 한 번에 그동안 켠 스위치를 딱딱딱딱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오프를 하면서 제자리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개별 주간에는 변동성이 있었지만 전체 월물 단위로 보면 제자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폭발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했어요. 이번 주 내내 시장의 관심이 옵션 만기 그리고 실적 발표에 쏠려 있었는지라 경제 지표 발표에 좀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그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보면 점점 실업률이 좀 증가를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금요일 또한 의미 있는 경제 지표 발표 없었죠. 그래서 장기물, 단기물 가볍게 눌리는 그런 정도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증시가 이번 주 내내 눌리니까 독일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는 약간 증가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신경 쓸 수는 아니지만 이후에는 좀 신경 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 시장이었어요. 제가 이번 그 영상이 타이틀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냥 이번 상품 시장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선 골드가 아시아 세션 개장과 함께 급락을 이어가면서 장마감까지 마이너스 1.84% 스트레이트 하락을 했죠.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 골드가 2,488달러 찍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에는 2,400달러를 마감했죠. 참 그 역사적 신고가 기록하고 엄청난 윗꼬리 음봉이 나온 겁니다. 물론 주간 진폭으로는 지난 5월 셋째 주에 기록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하락 이게 가장 큰 조정이긴 한데 최근에 이 비달러 강세가 진행되면서 골드가 2,500달러 돌파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번 주에 급락으로 인해서 시장은 골드가 쌍봉이 아니라 삼봉 고점 만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이 골드가 급등할 때 내러티브가 신흥국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가면서 이른바 탈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후로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매수 속도가 빠르게 줄어드니까 시장은 야 이거 2,300달러까지 눌리겠다 싶어서 내려왔죠. 그런데 7월 이후로 비달러 강세가 다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이번 22 이후로
비달러들이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손절매가 나왔다고 봐요. 그런데 그 전에 지지를 받은 자리는 2,300달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3분기에 비달러 강세가 완전히 꺾인다? 그러면 2,400달러에서 2,3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심리가 갑자기 지금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나 실버는 그나마 양반이고 구리는 이번 주에 무려 7.53% 마이너스 대하락을 맞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음봉을 맞으면서 결국 톤당 9,20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톤당 9,400달러 지지를 받으면서 빠르게 급등한 것이 중국이 삼중 전후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손절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시황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상품 시장 움직임이 골드, 실버, 구리 이렇게 묶여서 신흥국 롱베팅,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국 기대로 롱베팅이 들어온 것이고 그에 반해 기름은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은 기름도 무려 마이너스 2.76%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종가 저가로 밀렸어요. 오늘 기름 시장에 특별한 뉴스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가가 큰 폭의 하락을 한 것은 그동안에 워낙 낮은 변동성 하에서 유가를 가둬뒀다가 포지션이 뒤집히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름이 급반등한 것 자체가 좀 에러였죠. 억지로 변동성을 틀어막기 위한 그런 상승이었죠. 화요일에 텍사스 기름이 80달러를 깨고 내려간 것은 사실 펀더멘털을 반영한 움직임이었다고 봐요. 그러다가 수요일 유럽 세션에서 나타난 급반등은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움직임이었고 그렇게 목요일까지 쇼스퀴즈가 났다가 오늘 아시아 세션에서 주요 원자재가 하락을 이어가자 견디지 못하고 기름도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고 미국 세션 들어서는 아이고 원자재 다 맛이 간다 기름도 막 간다 이렇게 항복이 나오면서 종가 저가로 처박혔다고 봐요. 아직 기름이 옵션 잔존일이 한 달 가까이 남아있어요. 근데 기름 외가격 풋옵션이 한 방에 더블 이상의 큰 시세를 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자산이 저변동성 국면이 해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되게 중요한 신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바로 눌리기 시작해서 전일 장마감 직전에 기록한 저가권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때 뉴스플로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문제 등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초반에 하락한 것을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이 장마감 무렵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전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 S&P 선물이 그 S&P 전일 저가권까지 내려갔는데 변동성은 고점을 돌파해서 15.9까지 올라갔어요. 이후에 유럽 증시가 바닥권에서 추가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반등도 못하면서 뭉갤 때 미국 지수 선물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낙폭을 만회하면서 미국 본장 개장할 때는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옵션 만기까지 시장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해야겠다 이런 의도가 드러난 것 같아요. 장 초반 1시간 동안은 방향성 탐색을 하던 증시가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조금씩 레벨 다운하기 시작했는데 시장이 하락을 선도한 종목은 따로 없었어요. 그 대신 인덱스 전체가 레벨 다운했는데 변동성 상승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통제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의 템포가 상당히 빨라졌죠. 사실 그 수목금 이렇게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 지금 변동성은 굉장히 많이 폭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옵션 만기라고 해서 변동성은 좀 과하게 통제된 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이 좀 더 크게 움직일 것 같아요. 오늘은 개장과 함께 바로 다우지수 위주로 매도가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마치 골드의 움직임처럼 아주 큰 윗꼬리를 만든 주봉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시장이 하락을 틀어막기 위해서 나스닥 팔고 다우나러셀을 당기던 그런 흐름에 반대되는 움직임이죠. 4일간 시장이 사실 엄청나게 하락한 것 같지만 S&P는 고작 3%, 나스닥은 5%밖에 조정을 안 보였어요. 그냥 양호한 눌림이죠. 물론 이제 상승 추세로 복귀하려면 다음 주에 아무리 장중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봉으로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줘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또 구글, 테슬라 이런 시장이 변동성을 키울 굵직한 실적 발표가 있죠. 또 다다음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거기에 더해서 FOMC 이벤트까지 있어요. 물론 이번 FOMC는 좀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 당장 시장이 더 불어질지는 봐야지만 변동성 자체가 레벨업을 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적극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 장 초반 실적 발표를 했던 넷플릭스가 아주 강한 상승을 한 듯 했는데 결국 인덱스의 매도 흐름에 동참해서 마이너스 1.5% 눌림이 나왔고 그동안 버티던 테슬라가 마이너스 4% 하락을 했으며 굴뚝주의 조정에 따라서 기름도 마이너스 2.3% 하락해서 주봉상 윗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고 내려왔는데 나스닥이 추가 상승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번 주에 바로 롱배팅 하기보다는 시장이 이번 주에 잘 버티면 그 다음 주에 양매수를 하면서 추가 상승 혹은 급락 지속 이런 걸 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속도 조절 중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음 주는 넘어가더라도 다다음 주 또는 FOMC 이벤트를 기점으로 하락 전환한다? 그러면 나스닥은 3분기에 17,0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봐요.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 상승을 어떻게든 틀어막았기 때문에 이후에 변동성 상승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폭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또 마이너스 1% 하락이 나왔죠. 어느새 야간 선물에서 382선까지 내려온 것인데 다음 주 움직임 굉장히 중요하죠. 글로벌 변동성이 바닥을 친 것이다. 그러면 시장은 380이 아니라 360선까지도 열려있게 돼요. 하지만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7월 이후로 상승한 것을 이제 돌려주는 정도지 아직 시장이 뒤집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에도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좀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시장을 상승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61선과 121선 사이까지 눌리는 그런 밀리는 눌림이 나올 수 있어야 그래야만 반발성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궤도에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시장이 투자 심리가 안 좋은 데다가 시총 상위 종목이 글로벌 고베타 움직임에 연동되는 반도체 업종이죠. 그래서 어설프게 적당히 61선에서 받아야지 이랬다가 아주 뜨거운 맛을 볼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를 주봉 양봉으로 뽑아낸다면 변동성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연속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없는 반등 시 매도의 관점으로 좀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 우리 증시가 이제 변동성을 15포인트 후반까지 눌러놨다가 이제 17포인트로 올라놨죠. 또 유럽이나 미국은 12포인트대까지 눌러놨다가 16포인트 수준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글로벌 변동성이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쪽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중 추세가 이어지기보다는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아재들이야 그런 매매를 할 자신은 없지만 빠릿빠릿한 젊은 친구들은 지금 이제 변동성이 좀 살아나는 구간 같으니까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아요. 요컨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망가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현물만 조금 팔았지 선물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D-Day가 어느 날이냐? 해외 시장이 어중간한 반등에서 우리 시장 갭상승 출발한다. 그런데 그날 외국인들이 시장 베이시스를 아주 크게 까면서 선물 매도 미결제 하정을 크게 늘리는 그런 날이 하락이 D-Day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장중에 거친 움직임 나온다 하더라도 큰 그림으로 보면 변동성 상승이 연장이지 진정한 숏배팅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려갔다고 롱 본다? 이거보다는 다음 주에도 매도 관점 같대 추세적 매도보다는 장중에 좀 잘 끊어먹는 그런 단기 숏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증시는 망가졌다라고 봐요. 이번 주까지는 옵션 만기 관계로 변동성을 단단히 틀어 막았다라고 보는데 금요일에는 제가 원만해서 별다른 매매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포지션 늘리진 않았지만 변동성 선물이 BEP를 지금 한참 넘겨서 꽤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이 추가 상승할 때는 조금씩 이익 실현할 생각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변동성을 과도하게 눌러놨다라고 보지만 이번 주에 변동성이 바닥을 치고 올라온 것이지 폭발은 안 나타났거든요. 미국 세션 리뷰할 때 이야기했듯이 다음 주보다는 8월 첫째 주에 굵은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때 변동성이 하루에 10%, 20% 단위로 상승한 날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단기 변동성 고점으로 볼 생각입니다. 그 외에 다음 주에 중화권 증시가 반등을 한지 이걸 볼 건데 이번 3중전에 대한 실망감이 상품 시장에 반영돼서 상품 시장은 좀 과도한 언더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지만 중화권 증시는 사실상 7월 이후의 상승분을 되돌려놨지 부러지지는 않았다고 봐요. 7월 들어서 보이지 않게 당국이 시장 개입을 하면서 받쳐냈다고 보는데 이 지지선들을 깨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윽소리 내면서 부러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자산군이 변동성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여름 휴가 시즌 때문에 시장 심도가 낮아져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지
아니면 리스크 오프를 기대하는 해지가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상승한 것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글로벌 증시 움직이면서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유튜브 멤버십을 오픈하고자 해요. 자세한 공지는 주말간 유튜브 채널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